오늘은 삼성의 24년도 플래그십인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작들과 크게 달라진 소재가 티타늄을 사용하게 되었죠. 공식 자료에도 보면 탄탄한 갑옷처럼 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소재를 소개하고 있고요. 상세 설명에 보면 기기 프레임만 티타늄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지 여기 유심 슬롯을 보시면 톤이 조금 안 맞는 게 보이시죠? 그래도 150만원짜리 기계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150만 원 넘는 기계인데 사소한 거 정도까지는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짝에 들어와서 상하단의 베젤, 좌우 베젤 다 얇아져서 동일하게 얇아진 게 마음에 들고요. 이제 엣지가 사라졌죠. 엣지가 전혀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됐는데, 디자인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엣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신기하긴 했는데 이 S펜을 쓰다 보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전면 유리에는 고릴라 아머가 들어가고, 또 후면에는 글래스 빅터스 2로 되어 있다고 공식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은 6.8인치고 해상도는 3120에 1440입니다. 120Hz 그대로고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2600니트로 전작인 S23 울트라가 1750니트인데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감할 때는 화면 밝기 자체가 올라간 것도 좋은데, 이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가서 밖에서 봤을 때 외부 시인성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색상 최적화라고 있는데 애플 트루톤 비슷한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삼성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칭찬만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두울 때 쓰다 보니까 회색깔 화면으로 켜놓으면 카메라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이쪽에 힌지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던데, 해결이 되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제 기계도 있고요. 24 울트라 사기 전에 샀던 게 22 울트라인데, 22 울트라도 문제가 있더니 이게 제가 사는 건 다 문제가 있나 보네요.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야죠. 이번에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들어갔다고 하죠. 일반 버전과 플러스 버전에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는데, 국내에서는 울트라만 스냅드래곤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 공식 자료를 보니까 울트라에 들어가는 베이퍼 챔버 사이즈를 23 울트라 대비 92% 커진 걸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작을 쓰질 않아서 그건 비교를 1대1로 하진 못했고요. 그래도 직전까지 쓰던 S22 울트라 그리고 폴드 4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빠르다고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그 다음 킥벤치 점수를 봐야겠죠.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싱글코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2200 혹은 23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7000에서 7100 7200까지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기계는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15100 정도 점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게끔 했었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실온에서 했었는데, 최고 점수는 잘 나오는데 안정성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좀 꺾이는 편이 아닌가. 베이퍼 챔버가 전작 대비 92% 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점수대를 보니까 조금 신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차갑게 했을 때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안정성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발열이 좀 있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는데, 성능 자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더라에 의하면 일반과 플러스 버전에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성능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지 GOS로 24 울트라의 성능을 오히려 낮췄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도 전작과 동일한 램 12기가고요. 근데 일반 버전에는 램이 8기가만 탑재되는 걸 보니까 좀 너무하지 않나. 특히 24년에 나온 플래그십 모델들인데 보급형과 좀 차별화를 확실히 좀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24는 안드로이드 14 버전 원UI 6.1 버전을 탑재했고요. 영상 찍는 날짜 기준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울트라 HDR이라 해서 아이폰에서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사진이 쨍하게 나오게 되는 그거를 이번 갤럭시 S24에도 넣었다고 하는데, 보시면 좀 쨍하게 혹여 쨍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혹시 슈퍼 HDR이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년간 업데이트 지원이 된다라고 언팩쇼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삼성에서 이번에 그렇게 말하던 AI 기능입니다. AI 기능은 전화실 실시간 통역은 써봤는데 상대방이랑 저랑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의 목소리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TTS로 되다 보니까 좀 이질감은 있어서 그냥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족이나 뭐 애인 뭐 이런 사람들과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애플에서 보니까 사용자 목소리를 딥러닝해서 TTS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던데 뭐 이제 그런 거를 넣어줬었으면 좀 더 쓰는 데 있어서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또 사진에서 사물 지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사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편집 들어가셔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요거를 뭐 이렇게 끌어다 놔서 해보면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되는 거로 봐서 그냥 아 이런 기능이 이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런 건데 뭐 엄청 디테일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는 메인 카메라 200메가픽셀, 초광각 12메가픽셀, 300 광학줌 10메가픽셀까지는 전작과 똑같은데 10메가픽셀 10배 광학줌이 50메가픽셀 500 광학줌으로 대체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제가 찍어 놓은 사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감이 이번 짝은 전작들과 다르게 과장되는 것보단 자연스럽다 정도로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카메라 업데이트에 대해서 체감되는 거는 100배 줌을 했을 때 초창기 100배 줌에 비해서 손떨방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또 색감이 아이폰스러워져서 좀 만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GPS 뭐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GPS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찍어 놓은 게 되게 복잡한 도로에서 지금 차선이 되게 많은 곳에서 움직이는 걸 했는데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멀쩡한 기계도 있고 아닌 기계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스피커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단에 있는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상단 스피커는 똑같이 기존에 있던 위치랑 똑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뭐 하단 스피커 이 안쪽에 있는 스피커망이 뭐 구겨져 있다 뭐 잘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제 거는 뭐 멀쩡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스피커 위치가 이게 뭐 S펜도 있고 이제 뭐 그래서 여기다가 둔 거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다 보니까 카메라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계속 가리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 체감 기준 100에서 한 20% 남을 때까지 쓰는데 한 9시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 성능이 이 정도 배터리면은 뭐 그냥 납득 가능할 만한 배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하자면 삼성에서 이번 작도 성능의 생각보다 울트라 한정으로 좀 더 신경을 쓴 느낌이고요. 또 뭐 애플 실리콘 칩 개발을 하던 그 인력을 퀄컴이 데려와가지고선 그로 인해서 스냅칩 성능 향상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갤럭시 S22 울트라 쓰시던 분들 중에 폰을 바꿔야 된다 라거나 뭐 답답해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오시면 체감될 정도로 빠르기는 합니다. 다만 구입 시에 트레이드인 추가 혜택까지 받으셔가지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할인 없는 순전히 정가로 사기에는 폰 가격대들이 좀 이제는 많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추천을 해줬을 때 무난하고 뭐 돈값 못한다 소리 듣는 핸드폰은 아닌 것 같고 뭐 누구나 만족할 만한 핸드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